10페이지 펴볼까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산, 수학의 연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수학의 연산에는 아시다시피 사칙연산이 있죠. 우리가 사칙연산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있고, 그 다음 일반연산이 있습니다. 일반연산. 에? 선생님 처음 들어봅니다. 일반연산. 그렇지, 같이 온 적이 없으니까. 일반연산은 같이 온 적은 없고, 그 뜻은 알걸? 이런 거 뭐 동글동글, 세모, 별, 이런 연산. 사실 얘네들은 아무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문제마다 그 뜻이 새롭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런 거 배우잖아요. 초 때 가 동글동글 나는 뭐 가 곱하기 3 빼기 나와 같을 때 뭐 이럴 때 해가지고 이거 일 때 그럴 때 뭐 5 동글동글 2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해? 가가 5고 나가 2니까 가 자리 앞에 있는 수의 3배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수 빼세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되잖아. 뭐 가 동글동글 나가 가와 나의 최대 공약수일 때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동글동글이 항상 같지는 않다 이거야. 어쩔 때는 산수로 바꾸세요. 어쩔 때는 뭐 최대 공약수요. 그러면 얘는 12 동글동글 18은 얼마냐? 그러면 12와 18, 7은 6 하라는 거죠. 이거 아무 뜻이 없어서 약속하기 문제라고 하죠. 보통 약속하기. 야, 얘는 아무 뜻이 없는데 이렇게 우변처럼 해석해줘. 야, 얘는 아무 뜻이 없는데 우변처럼 해석해줘. 이때 쓰이는 연산들 일반 연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겠다? 다항식의 연산을 할 건데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중1, 중2 때 충분히 공부해 왔네요.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개념은 뭡니까? 10페이지에 있는 개념은 이제 뭐 용어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한 번 더. 항이란 무엇인가?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얘는 중2 때 배웠던 용어라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새롭게 배우는 용어가 하나 있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있는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이 있네요. 이 항을 갖다가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라. 자,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이 6개의 항이 x에 관한 몇 차식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군요. 그래서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런 구조로 삐리삐리 x의 제곱, 삐리삐리 x, x 없는 애들 이런 구조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즉 x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상수 취급해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x제곱이 얘밖에 없네. 그러면 3 적으면 될 테고요. x는 마이너스 xy 플러스 4x 이렇게 두 개 항에 x가 나 1차식이 있으니까 x 앞에 곱해진 나머지 부호 함께 여기에 누구 오면 돼요? 마이너스 y. 여기 누구 오면 됩니까? 4가 오면 될 테고요. 그 다음 x 없는 친구들, x에 관한 내림차순인데 x가 없는 친구들, 요 세 친구가 되겠죠? 요 세 친구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는 걸 x에 관한 내림차순이라고 할 거고, 이쁘게 적고 싶으면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이쁘게 적고 싶으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y 빼기 4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될 텐데 책에 적어져 있죠? 그렇게? 적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바꿔보래.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보려는데 y에 대한 오름차순. 어이? 오름차순.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y가 있는 항들, y도 2차네요. 즉 오름차순이면 y 없는 항, y가 있는데 차수가 점점 올라가야 돼. 1차. 그 다음에 y 2차. 3차 있으면 3차까지 더 적으시면 되고요. 3차는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적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적게 된다면 y 없는 친구도 y 있는 애부터 y제곱부터 볼까? 넣어오면 되겠군요. 1. 이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항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y니까 y로 묶으면 곱해진 친구들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이제 y 아무것도 없어. 여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인데 얘마저도 얘는 그냥 적어줘도 되고, 책에서는 어떻게 얘도 오름차순으로 적어줘도 되고, 그냥 적어줄게요. 어차피 주인공은 y야. x는 엑스트라. 주인공은 y, 얘네들은 엑스트라. y 없는 애들은 엑스트라는 지네들이 어떻게 적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우리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부르겠다. 참고로 수학에서는 오름차순은 가급적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기서 내림차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름차순을 배운 것 뿐이지 내림차순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차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차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차수. 차수. 항에 문자가 곱하여진 횟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항에, 단항에 문자가 곱하여진 횟수. 즉,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x에 관한 3차식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3차식입니다. 항이 3개가 있는데 이 항 3개 중에서 요 항의 문자 x라는 애가 3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3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세요. 차수는 하면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떨까요? 5abc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7 이런 식이 있대요. 이 다항식은 몇 차일까요? 맞아요. 3차입니다. 3차. 예? 2차 아닙니까? 아니요. 3차야. 선생님 2차 아닙니다. 얘가 대표 항입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그러니까는 차수랑 지수랑은 다른 겁니다. 물론 이 식은 지수도 3이고 차수도 3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차수는 아닙니다.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이 있는데 얘는 상수항이죠. 얘는 C에 관한 1차, 얘는 B만 2번, 얘는 A만 2번. 얘는 서로 다르지만 A 하나, B 하나, C 하나 3개의 문자가 곱해져서 이 다항식 우리 차수를 구하라고 하면 3차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지는 않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줄 겁니다. OX 퀴즈 해서 줄 거니까. 이거 3차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3차 맞습니다. 2차다라고 하면 B 틀립니다. 그래서 차수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2 때 배웠던 거랑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랑 비슷하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다항식의 사칙연산 중에서 일단 순서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같이 공부할 거고요. 얘를 공부하고 나서는 곱셈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죠. 나눗셈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다항식은요,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동류항이 무슨 항인 줄 아시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13페이지 필수 예제 1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필수 예제 1번. 세 개의 다항식 A, B, C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가 되고요. B라는 친구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C라는 친구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네요. 아이고 길죠. 이럴 때 1번 A 마이너스 가로하고 2B 빼기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물론 B 대입하고 C 대입해서 빼준 다음에 정리하고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다 전개해버려. 다 전개해서 마이너스 2B 마마 플러스 C가 돼서 이 상태에다가 대입해서 구하자. 얘는 문제가 뭐 늘 수학은 항상 대입이죠. 대입만 잘하시면 됩니다. A 그대로 대입해 주시고 X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B를 대입할 건데 B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라는 소리겠죠? 마이너스 2 곱해서 천천히 나열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2X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2X 제곱이니 세제곱이니 내가 써놓고 모르겠네. 제곱이군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2X 제곱 Y가 되겠네. 더하기 C. 뭐야? 항이 도대체 몇 개야? 자, 동량끼리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더 있나? 여기까지 있네요. 2X세제곱까지. 이거 3개가 동량이니까 계산해주면 얼마? 아,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또 어디 있어? 2X제곱 Y 얘도 동량이네. 둘이 계산하니까 3X제곱 Y. 그 다음 너 누구 있니? 너 있구나. XY의 제곱은 얘밖에 없나요? 얘밖에 없네요. 플러스 2XY의 제곱이 되고 남아있는 거 요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얘네 둘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돼서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짜잔. 지금 선생님이 적은 표현은 X에 관한 내림차수로 적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3차 X제곱, X1차, X 없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첫 시간이라 우리 친구들이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집중을 너무 잘해줘서 좋구만.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2번도 해볼까요? 방법은 아시겠죠? 네.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곱하기 2B 빼기 4인데 나중에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예비 고1들은 이제 기출문제들을 한 번씩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 다양한 기출문제들 풀 때에 여기 뭐 무슨 고 있는데 1번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식의 연산 문제가 덧셈 뺄셈 문제가 나는 이 문제를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고 곱셈부터 1번 주는 학교도 있고 그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니까. 근데 보통은 맞춰봐봐 하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좀 소비시키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일단 요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식의 동류항이 보입니다. 얘를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는 게 좀 더 빠르다라는 거. 얘를 좀 정리 좀 해줄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분배하면 마이너스 6b, 분배하니까 플러스 12c, pb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가 돼서 그래가지고 1번처럼 다시 대입해주면 되겠다. a에 대입할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을 곱해주 부호 바꾸라는 소리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가 되고 마이너스 5b는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세요. 이 세 개의 항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 곱하니까 플러스 5 xy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니까 플러스 5 x제곱 y가 되고 항은 똑같네요. 그 다음 12만 곱해줍시다. 12 곱해주면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이 돼서 얘를 또 아까처럼 x에 관한 느림차수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3차. 3차 모여라. 3차 모여라. 3차 모여라. 24 마이너스 11이니까 24 빼기 11은 13 x 세제곱 될 테고 그 다음 2차 모여라. 물결 표시합시다. x제곱 y x제곱 y x제곱 y 이렇게 봅시다. 그럼 더 없지요? 네. 계산해주면 플러스 4 x제곱 y 그 다음에 xy의 제곱 너 하나밖에 없었지 아까 1번에서도 여밖에 없네 여기 플러스 5 xy의 제곱 나머지 y 3차 마무리 지어주면 플러스 14 y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참고로 얘도 3차 항 얘도 3차 항 얘도 3차 항 얘도 3차 항입니다. 얘는 y만 3번 곱한 3차 항 얘는 y 한 개에 x 하나에 y 두 개 합쳐서 3차 항 얘는 x 두 개에 y 하나에서 3차 항 얘는 x만 3개라서 3차 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3차 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의 제 2번도 1번하고 비슷한 거라서 비슷한 건 아니군요. 연립방정식이네요. 필수의 제 2번은 계산까지는 안 하고 문제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두 개의 다항식 A, B에 대하여 A가 뭔지 몰라, B가 뭔지 모르겠는데 두 다항식을 더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항이 3개짜리 식이 되고 즉 6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되고 A와 B식을 뺐더니 그때 다항식은 2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의 제곱이 되겠다. 이때 a-2b 식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 구하고 b 구하라는 거라서 당연히 변변 둘이를 갖다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좌변 2a가 되고 우변 더하면 식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a가 나올 테고 그래서 a를 그 다음에 아니면 빼면 어떻게 돼? a 소구가 되고 b 빼기 b에서 2b는 해가지고 또 슉 돼서 2b가 바로 뿅 하고 나오겠네요. 그럼 다시 대입해 주면 되겠지. 구한 a에서 여기서 구한 2b를 갖다 빼주면 되겠다. 오늘 집에 가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해보시고. 자, 다항식의 곱셈 쪽으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 봅시다. 자, 다항식의 곱셈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지수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수법칙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하죠. 네. 가르칠지, 셈수, 선생님 한자 시간입니까? 네, 지수.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치수.
어떤 수를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우리는 얘를 간단히 3의 5제곱이라고 읽고 쓰고 하지요. 그래서 지수법칙. 참고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얘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그 기호가 뭡니까? 바로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게 합니다. 암기의 시작이죠.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같은 수의 덧셈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를 100번 더하래. 그러면 이걸 언제 다 더하고 있겠어요? 그쵸? 우리는 걔를 9 곱하기 100 해서 900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구단은 그리고 나서 같은 수의 덧셈을 쉽게 하는 구구단을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더 발전시키죠. 곱셈을 발전시키고. 오히려 이제 같은 수를 이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곱하면 3의 5제곱이 되고 3의 5제곱은 얼마입니까? 243이죠. 뭐 이런 건데 뭐 다들 외우고 있으리라. 외우고 있지요. 외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워보시고. 아무튼 지수법칙이다. A라는 수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A의 M 더하기 N제곱이라고 읽고 쓰고 이때 지수는 잘 생각해봐요. 자연수만 씁니다. 자연수만 써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지수는 자연수만 써왔고요. 밑은 실수입니다. 실수. 밑은 실수였고요. 밑은 어떤 수가 상관이 없는데 지수는 자연수만 써왔다라는 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은 이제 지수를 자연수뿐만 아니라 0도 쓰고요. 마이너스 1도 쓰고요. 루트 3도 쓰고요. 재밌겠죠? 재밌어. 재밌습니다. 아무튼 2번. 자, 지수법칙 두 번째. A의 M의 N제곱이 있대요. 그러면 가로는 지수끼리 뭐한다? 곱한다. 그래서 A의 MN제곱. 참고로 곱셈은 교환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을 갖기 때문에 얘는 A의 둘이 자리 바꿔서 N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세 번째. 나눗셈입니다. 미시 같은 나눗셈인데요. 얘는 답이 세 종류가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수가 자연수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나눗셈이 세 가지로 우리는 얘를 분류를 할 겁니다. 일단 미시 같은 나눗셈인데요. 지수가 만약에 같대. 지수까지 같은 경우.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로 얘가 나뉘죠. 예를 들어서 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 있겠대. 그러면은 나눗셈은 분수니까 2의 세제곱분의 2의 5제곱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은 1을 3번 곱해주세요. 2의 5제곱은 1을 5번 곱해주세요. 분수는 분자분모의 영역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약분하니까 2만 2개 남네.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자라고 한 거죠. 빼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면은 지수끼리 빼서 A의 M-N제곱이 되고. 자, 이번에는 밑도 같고 지수도 똑같대. 예를 들어서 3의 8제곱 나누기 3의 8제곱이야. 3의 8제곱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지. 똑같은 거 또 나눴으니까 얘는 1 되겠지,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니까 이거 3의 0제곱이라고 써도 되나요? 맞아요. 써도 됩니다. 이거 고2 돼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알고만 있어요. 써먹지는 마세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근데 지금은 써서는 안 돼. 왜? 얘는 자연수가 아니거든. 얘 정수거든, 정수. 지금은 삐 쓰지 마삼. 이렇게 되고 그래서 1이 되고요. 뒤에 게 더 커. n이 더 커. 뭐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 있대.
나눗셈은 분수니까 분자로 가고 분모로 가고 2의 5제곱분의 2의 제곱이 돼서 분모는 1을 5번 곱해주세요. 분자는 1을 2번 곱해주세요. 약분 분모 3개 남죠?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3은 뭐야? 5에서 2 뺀 거지. 자, 미시 같은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 그때 정답은 단위 분수가 됩니다. 에? 단위 분수요? 단위 분수가 뭐냐면 분자가 1인 진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단위 분수 몇 번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얘는 뒤에서 알파 거 빼면 되니까 a의 n-m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다. 선생님 저 그냥 빼가지고요.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자연수만 쓸 거예요. 지수를. 이게 음의정수잖아요. 고2 되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안 쓸 겁니다. 알고만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잘난 척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들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 조금 자 우리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에 3제곱이 있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로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분배해서 2에 3이 6제곱 곱하기 3, 4, 12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수법칙의 네 번째입니다. 지수법칙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수법칙. A에 A 곱하기 이렇게 그냥 쓰자. A, B의 N제곱이 있대. 그럼 얘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분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분배. 아셨죠? 분배하겠다는 소리고. 얘들아, 좌변이 우변이 되면 우변 이꼴 좌변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36이라는 수가 있어요. 36은 6의 제곱이죠.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4, 9, 36.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여기서 이렇게 요 등식에서 좌변이 우변이면 우변이 좌변 된다고요? 자, 우변이 좌변이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수가 같은 곱에서는 밑끼리 곱한 다음에 공통 지수를 붙인다. 오케이? 이해 가셨죠? 나중에 뭐 이런 거 나오면 A의 세제곱, 뭐 B의 세제곱 나오면 아, 이거 A랑 B랑 곱한 다음에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겠구나. 곱셈공식 활용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분수도. 5번. B분의 A의 N제곱이 있대. 그러면 각각 분배법칙.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분수까지도.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 한 번 더 했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항식의 계산할 때 써먹을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으니까 책 보시고 한번 적으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분배법칙이야 중3 때 많이 다뤘네요. 곱셈공식 하면서 중3 과정에서 뭐 m 곱하기 a 플러스 b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 1, 2 분배해서 ma 더하기 mb 이렇게 분배를 하고 뭐 앞에 a 더하기 b 뒤에 x 더하기 y를 곱하겠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로에 2개 항, 뒤에 가로에 2개 항이 있으면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겠죠? 분배하세요 라고 하는 건 각각의 가로의 항 하나와 그 다음 항하고 하나씩 곱해라는 거야. 즉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즉 ax 더하기 ay 더하기 bx 더하기 by 이런 게 분배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경우의 수 문제랑도 연결된다요.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온다요.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6개지. 그죠? ax, ay, az, bx, by, bz 6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 이런 경우. 뭐 우리가 중3 때도 했었던 거.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 x가 됐지.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항은 3개죠, 이때는. 왜? 1, x제곱, 2, 3x, 3, 2x, 4, 6. 동류항은 정리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동류항 계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자와 차수 같은 항은 덧셈 뺄셈을 하셔서 정리해 주는 게 바로 그래서 항이 3개로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4쪽 아래에 보시면 다항식 곱셈의 성질 수뿐만 아니라 다항식도 교환법칙 가능하고요. 결합법칙 가능하고요. 곱셈에서 분배법칙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학교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1번 문제. 근데 어떤 학교는 그게 아니면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오고. 여기 다항 곱셈 부분부터 1번으로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1번 1 더하기 3x 더하기 2x의 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x 더하기 4x의 색깔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나? 제곱 더하기 썼으니까 그냥 할게요. 5x의 세제곱. 자, 가로 곱하기 가로 가까이 가로 안에 오름차순으로 상수 x에 관한 1차, 2차, 3차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얘를 전개하면 모두 16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4 곱하기 4니까. 그래가지고 16개를 쭉 나열한 다음에 x의 세제곱의 개수를 찾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스킨라빈스죠. 골라서 전개하시면 돼요. 골라.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 뭐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3창을 고를 겁니다. 3창을 어떻게 고르느냐? 얘 하면 안 돼. 얘를 만약에 골랐어. 앞에 3차를. 그러면 당연히 전개되었을 때 3차 모습을 찾는 거야. 전개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가로에서 하나씩 곱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당연히 이 3차항은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 12x의 세제곱이라는 3차항이 되고 2차는 이쪽과 오른쪽 가로에서 1차항과 곱했을 때 4x 세제곱이라는 3차항이 되고 3x 1차는 뒤에 2차랑 곱했을 때 3, 4, 12x 3차가 되고 앞에 상수항은 3차항이랑 곱했을 때 5x 세제곱 3차가 돼서 이에 얘들을 다 더한 게 최종적인 전개에서 3차항이 만들어지겠다 이거지. 그래서 골라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무지개 뒤집은 모양 그리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차수가 뒤죽박죽 아니라 오름차수는 또 내림차수 정리되면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콕 집어서 나는 3차항만 알고 싶어? 그러면 이만 골라서 하시면 되고 12, 16, 28, 33? 이렇게 되겠네요. 참 쉽죠? 자, 3-2번에 별 3개. 별이 3개입니다. 별 3개짜리. 요 숫자 별 3개, 별 4개, 별 5개 의미가 있나요? 약간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별 5개 이상은 진짜 중요한 시험 잘 나오는 문제고요. 별 10개짜리는 100%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별 하나는, 그 별 친 건 다 알아야 된다, 이거. 별 친 건 다 아는데.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곱하기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전개하려면 항 12개가 필요하니까 얘 말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해볼까?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 2x 더하기 3 뭐 4x 더하기 뭐 1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전개를 하겠지. 껌이군. 2, 4, 8x의 제곱 2x, 12x, 14x 더하기 3 그럼 모든 개수들이니까 2차 항계수 8, 1차 항계수 14 상수항 3 더하면 되겠네. 짜잔. 그래가지고 얼마? 25. 아싸 초천재라고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를 다 전개하려니 12개나 전개해야 돼. 자,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요 전개하기 전의 형태를 내가 fx라고 해볼게요.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이 식을 전개하면 얘니까 뭐야? 이 위에 있는 얘나 서로 같은 식 다른 식? 너무나도 똑같은 식이지. 얘 전개하면 아래 거 되고 인수분해하면 위에 거 되고 하는 거잖아. 같은 거지, 같은 거. 즉 얘가 fx인 거야. 실례가 안 된다라면 요 주어진 상수들의 표현은 여기 x에다가 특정한 어떤 수를 대입하는 거네. 어떤 수를 대입한 걸까요? 1이죠. 그쵸? 쑥스러워서 오늘은 첫날에 말을 못하겠죠. 1을 대입한 거지, 1.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와, 겁나 쉽네요. 전라도 말로. 그렇지, 겁나 쉽죠.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의 모습인 거야. 아, 그렇다면 얘도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들을 따로 적는 게 아니라 이 식 자체에다가 x에다가 누를 대입해버리자. 1을 대입해버리자. 여기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기다가 1 대입하 1. 여기다 1 넣어봐봐. 1 넣으면 2 더하기 3은 5 곱하기 여기다가 f1. 1 대입하면 4 더하기 1은 5 해서 25 나오잖아. 믿죠? 믿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얘 껌이네요. 모든 개수의 총합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거군요. 그럼 1 대입하니까 5 빼기 1은 4 곱하기 1 대입하니까 5 빼기 2 3 더하기 1 4 더하기 1 5 정답 얼마? 20이 되겠다. 참 쉽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자꾸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냐?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오케이? 그럼 상수항을 제외하면 이 전개에서 상수항 누구야? 이 식을 전개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해서 상수항이지. 이해 갔습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당연히 20 빼기 3에서 뭐라고 하면 돼? 17 하면 되겠지. 이해 가셨네? 상수항을 포함했냐?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았냐? 이것도 좀 잘 봐두세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모든 개수들의 총합 구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상수항 웬만해서는 표현 줘요. 웬만해서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니까, 아, 그럼 뭐야? 요 주어진 식의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10분 쉬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숙제를 다 나갈 거니까 15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12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그 다음 확인 체크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드실 분은 물 드시고 밖에 있습니다.